자, 오늘 그 휴머니즘을 찍었는데 그 휴머니즘에 조금 더 나가서 이 트랜스 휴먼까지 한번 좀 해보려고. 자, 사실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의 이게 정의가 살짝 좀 헷갈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휴머니즘을 먼저 보고 와야 돼. 휴머니즘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인간이 해체가 된 거야. 휴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정말 뭐하다? 완벽하다. 이게 정말 정답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의 정답이 아니었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었던 그 인간이 결국에는 휴머니즘이 해체되는 바람에 생긴 것은 딱 한 가지겠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지. 불완전한 인간을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채워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포스트 휴먼 또는 트랜스 휴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내가 톱웹 신문사를 맨날 자막 넣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찍고 해버리면은 자막 올릴 필요도 없이 바로 보이니까 바로 설명해보는, 왜 이 방법을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생경한 단어 앞에 위축되지 말기를, 그 단어를 세 토막으로 나눠 트랜스 플러스 휴먼 플러스 이즘으로 이해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사람이란 뜻의 휴먼과 이념이란 뜻의 이즘을 제하고 남은 거 한 개는 트랜스란 부분만 잘 이해하면 될 터이다. 교통을 뜻하는 트랜스포메이션과 더 선명하게는 트랜스젠더라는, 우리가 이미 트랜스라는 말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용어에서 감지하듯이 이동 전환의 의미로 떠올리자. 쉽게 말해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이란 생물학적 조건을 바꾸려는 일련의 움직임. 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바꿔야 되겠지? 휴머니즘을 해체하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성도 그렇고 인지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바뀐 인간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인간의 실체는 뭐가 되냐고?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테세우스 배로 되돌아가야 돼. 1번 배가 진짜냐 2번 배가 진짜냐 등등등. 답은 없지? 여기서 X면 왜인데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생물체로서의 인간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부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해체됐으니까 불완전한 존재. 트랜스휴머니즘 옹호자들은 질병과 노화, 장애와 고통, 유전적 한계와 인지적 제한 등 인간 신체가 지닌 본원적인 그런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말한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알아야지. 휴머니즘에서 우리가 해체가 되어버렸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1차 대전, 2차 대전 등등등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인간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인간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야. 사실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으로 자유를 찾았고 처음으로 인간을 찾았는데 정답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바뀐 인간은 무엇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법적, 기술적, 문화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게. 지금은 넘어가고, 휴먼 플러스, 나도 처음 들어봤다 이번에. 휴먼 플러스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본다. 혹시나 비문학에 나올 수 있어. 과거 생물학적 인간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종으로서의 포스트 휴먼. 이제 알겠어. 포스트 휴먼은 휴머니즘과는 완전히 다른, 종결하고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포스트 휴먼으로 나가는 거고, 트랜스 휴먼이란 것은 이전 인간의 확장적 재구성,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는 느낌으로 더 잘 나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휴머니즘과 단절하고 새롭게 나가자는 게 포스트 휴먼이고, 휴머니즘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조금 보강하자, 그래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게 휴먼 플러스라고 하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이 휴먼 플러스, 이게 이 기호인가 봐. 자, 이제부터 이 포스트 휴먼이든지 트랜스 휴먼이든지 이걸 지지하는 입장을 볼게. 대단한 학자들이 나온다. 니체의 짜라투자 이렇게 말했다 해서 슈퍼맨 혹은 슈퍼 휴먼으로 해석되는 위버맨쉬, 아는 사람 알 텐데, 초인이지 초인. 이 초인은 나의 신체보다는 내 정신적인 극복이야. 니힐리즘을 극복하고, 신은 죽었다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으로서 인류의 지향,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신체적 요소보다 인지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초월하는 거야. 했지만 더 우월한 그런 종으로서의 그러한 인간에 대한 트랜스 휴머니즘 지향과 맞물려 있다. 찬성한다는 그쪽이겠지. 이거 제대로 알려면은 다 나와야 돼. 전부 다 그 신은 죽었다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니체가 언제 나왔냐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휴머니즘이 해체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이고, 카를 마르크스 하니까 또 이제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톤의 계열은 이상주의, 이데아인 거야. 이데아는 완벽하잖아. 근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 따라서 인간의 그런 본성은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항구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사회적 관계에 의해 변동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계급, 노동, 뭐 상품 블라블라블라인데 다 필요 없고, 이 안에서 보면 노동, 상품, 자본, 기계, 기술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인간 신체와 존재를 급진적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자는 거야. 공산주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마르크스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잘 연합한 세력이 되어서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 보자는 것이야. 왜? 휴머니즘이 해체됐기 때문에. 데카르트, 존로크를 제외하더라도 지금부터 프로이드 일까지 트랜스 휴머니즘의 마음, 정신, 중립론은 지지 기반이 굉장히 넓다는 거지. 찬성한다는 입장이 되게 많아. 니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실존주의,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해체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보자는 그 말이 되는데, 단절하고 새로운 인간, 이거보다는 인간을 조금 더 있는 상태의 휴머니즘에서 이걸 조금씩 교정하면서 더 나아가보자는 그 말 되겠지. 자, 그럼 반대론자들은 없을 것인가? 반발의 저항도 의외로 거칠다. 트랜스휴머니즘 저지 최전선의 선두 대표 집단은 창조론을 옹호하는 범기독교 세력과 생명보수주의자들인데, 나는 기독교지만은 여기서 내 종교적 색채를 안 드러낼게. 보수 성향의 기독교 창조론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사탄이, 말 좀 심하겠네. 사탄이 구상한 유토피아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디자인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디자인인 거야. 이게 사실 신본주의, 이게 신본주의거든. 신본주의가 끝났고 그럼 휴머니즘이 되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휴머니즘이 깨졌으니까 신본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휴머니즘을 안고 다른 존재로 가자는 거야. 그 신본주의와는 이미 결별했다는 거지. 따라서 생명의 생성과 3일까지 주관하겠다고 하는 21세기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는가. 자연 진화를 주장한 다윈이즘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신성모독이며 종말연족 오만이라고 이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윈은 정말로 신성모독이지만 트랜스휴머는 또는 포스트휴머는 더 도발적이라는 말이지. 더 신성모독이다. 체계적인 저항은, 트랜스휴먼에 대한 저항은 생명 보수자들에게서 나온다. 사실 생명 보수자들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데 보수, 중도, 진보, 좌파 등등등,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진보에서 어떤 사람은 반대한다는 그 말 되는 거야. 모두가 또 보수니까 다 찬성, 진보는 다 반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입장이 있다는 말이겠지. 역사의 종언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후쿠야마, 유명한 사람이지. 2002년 저서 우리의 포스트 휴먼 미래에서 인간 향상 인핸스먼트,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에 대한 보편적 합의, 내가 합의를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이 합의라는 개념을 내가 나중에 진지하게 설명해 줄게. 왜냐면은 이게 딜레마에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트롤리 딜레마부터 다시 나와야 돼. 전부 다 나와야 돼. 그리고 공리주의, 정언명 다 나와야 돼. 이 합의라는 게 교란시킨다.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를 다 깬다는 그 말 되는 거야. 디소피아적 상상력을 지닌 그는 생명공학이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존재론적 비약이라고 규정하며, 이것이 인간 본연에 연동된 존엄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원래 자유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트랜스휴먼이 되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이제 완전한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휴머니즘적인 그런 특징 중에서 우리가 말했지, 휴머니즘에서 천부인권 이런 것들조차 전부 다 잠식할까봐 걱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휴먼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나가는 게, 그러면 휴먼 플러스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그러한 인권, 존엄성, 독일헌법 제1조 1항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그게 왜 나왔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이 반대 세력들이야.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에 대한 그런 착각으로 살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생명 보수주의자의 대표적인 주자이다. 완벽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허영과 교만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휴먼 플러스나 아니면 포스트 휴먼이 되는 과정, 트랜스 휴먼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런 건 하려고 하는 인간 자체의 그러한 정신이, 그게 더 문제란 그 말 되겠지. 유전공학적 신체 향상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존재를 부정하고 무결점 조제물로 대체하려 하는 허영의 부산물이다. 굉장히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게 아예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좀 들지.
휴머니즘의 해체 현상 때문인 거야. 하지만 생명보수주의 거인들의 거대 담론에는 틈새가 많다, 허점이 많다는 것이. 이 반대측에는 허점이 많다는 건데 치료와 향상 간의 모호한 경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치료로 보면은 괜찮다, 향상으로 보면은 이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금세기 초 미국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리온 카스에 따르면 치료는 정상 상태로의 복원, 내가 심장이 나쁘면은 심장을 이제 대체하면은 그거는 정상 상태로 복원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반면, 향상, 내가 필요 없는데 내가 팔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레이저가 막 나오고, 아니면 내가 눈이 천리안이 돼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눈에 카메라를 막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향상, 이거는 신체의 인공 첨가, 수명 연장, 이거는 부당 이득이다, 안 된다는 말이겠지. 카스트는 양자식별, 이것이 치료인가 향상인가에 대한 불명확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적 신체의 유전적 기술적 향상은 의심스러운 방향과 목표를 향한다며 경계 수위를 높였다.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위험하다는 거지.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휴머니즘이 해체되는 바람에 이제 트랜스 휴먼 또는 포스트 휴먼 또는 휴먼 플러스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인간을 점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 말인데, 트랜스 휴먼과 휴먼 플러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은 아까 나왔네, 단절이네. 휴머니즘과 단절하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자, 이게 포스트 휴먼이고, 트랜스휴먼 또는 휴먼 플러스라는 개념들은 인간 휴머니즘을 가진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는 그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전부 다 뭔데? 과학이지. 근데 뭐가 또 있냐? 철학이 관련돼 있지. 그 철학과 과학이 짬뽕된 거야,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뭐 연세대학교 아니면 서울대학교 뭐 그냥 계속 뭐 면접시험도 외대보고 면접시험도 나오는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과학은 실용성은 있지. 과학은 실용성이 있고 과학은 빵을 만들어줘. 이 과학은 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과학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많이 이과적인 생각으로 많이 이제 하고 이과적 방향으로 많이 트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학엔 가치 중립성이 있지. 과학은 핵 융합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핵 발전소로 할지 핵무기로 만들지 과학은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돼? 철학이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의 철학자, 윤리학자 또는 뭐 심리학자, 그 다음에 인문학자 플러스 theologist, 신학자까지 들어와야 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줘야 돼. 그게 철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했던 것 같아. 철학은 뭘 하는 것인가? 철학은 빵을 만들지 못하겠지. 하지만 철학은 뭘 해주지? 누구에게 빵을 분배할지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철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인공지능 딜레마 또는 자율주행차 딜레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과 윤리학자와 신학자들이 끝없이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발전만 하다가는 나중에 인류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로 무섭다는 그 말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자주 말하는 컨택트, 이 컨택트는 옛날에 조디 포스터 컨택트야. 외계인을 발견했어. 그리고 외계인이 우리에게 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리고 한 명만이 갈 수가 있어, 외계로. 근데 문제는 그 한 명이 누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위원회가 열리는 거야. 그 위원회에 과학자 뭐 등등등 기계공학자 많이 포함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윤리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 거야. 그 신학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 누가 올라가야 되는가, 그래서 물어봐. 신의 존재를 믿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막 계속 질문을 해나가는데 마찬가지인 거야. 이 포스트 휴먼이 옳고 아니면 트랜스 휴먼이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정말로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그 방향성이 옳은 것인가, 또는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면 어떻게까지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누가 한다고? 빵을 주지는 못하지만 빵을 분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윤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그들이 많이 토론을 해주어야 돼. 마이클 샌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한 직업들이 대부분 조금 배가 고픈 직업들이지.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해주어야 돼. 누군가는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생각을 해주어야 돼.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나는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들만 해줄 뿐이지, 누군가는 더 깊이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했고, 그 다음에 자막 이 댓글이 아니고
자막을 넣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찍어버렸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 오랜만에 또 이 앞에 서기도 하고 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자, 이게 잘 알아두어라. 이렇게만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문학과 영어에서 생각이 좀 많이,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또 다시 촬영을 해줄 것이야. 오늘은 말고.